김현주 간호사고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가정정보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건 모두 세 번째예요. 그래서 혹시 전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뭐 했냐 하면 컬러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하고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울 거고요. 그 중에서 레드 컬러에서는 나 자신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번에 오렌지 컬러에서는 나의 미래에 대한 지향에 대한 얘기하는 거, 선언하는 거 해봤어요. 뭐 선언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뭐 하셨어요? 열심히 주사 맞고 회사 다니는 거 그건 그거고요. 네, 그거 선언하셨어요. 지금 일주일 내내 잘 지키셨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오늘 할 거는 옐로우 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노란색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는지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옐로우는 일단 지식을 추구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돕고 재미를 추구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색이다 했는데, 노란색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안 계신가 봐요, 이 중에. 왜냐면 사실 굉장히 지식적인 면을 많이 추구하는 컬러로 알려져 있고요. 그 긍정적인 의미로는 낙관적이고 쾌활하고 재미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도전적이고 학술 분석 논리적이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에다가 관심을 줄 거냐면 자신감 부분에 관심을 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을 만날 때도 그렇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도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거나 충동성이 있거나 불안, 열등감, 명분임, 불면증, 분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노란색이 가득한 방에서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잘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노란색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으세요. 옐로우 액션 중에서는 특별히 옐로우와 관련된 것 중에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요. 자신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늘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응시한다. 되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크게 웃는다. 외국인이나 소수 집단을 놀리는 일은 나쁜 짓이다. 집에서 가끔 벌거벗은 모습을 보일 정도로 나 편한 대로 생각한다. 내게 어울리든 말든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는다. 이따금 큰 소리로 엉터리 노래를 부른다. 손님이 갈 기색 없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해서 돌아가게 한다. 가끔 원칙을 들어 상사의 말을 반박한다. 직장에서 이따금 회식을 갖도록 일을 꾸민다. 내가 터무니없는 고집을 피울 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슬플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실컷 운다. 노여움이나 근심을 오래 풀고 있지 않는다. 축제에서 뒷전에 머무는 일이 없이 진탕 마시고 즐긴다. 다른 사람들과 잘 맞지 않더라도 운동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지킨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좋아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아주 멋지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을 잘 묘사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와 같은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도 반대하다.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가끔 옳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팔이나 옷소매를 건드리곤 한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문제는요 5개 이하예요. 5개 이하. 될 수 있으면 남 앞에 나서는 건 싫고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어디 누가 일어서라 그러면 얼굴이 먼저 빨개지고요. 눈 마주치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예, 오늘 두 분을 집중적으로 지키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봤는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자신감이 꽤 높으신 편, 적어도 중간 정도에 해당하시는 걸로 보여졌고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키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슈퍼맨처럼 날아다닐 수 있을까? 사실 티 입고 망토 쓰고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슈퍼맨이 굉장히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뭔지 알아보는 게 우선 자신감을 갖는 데 시작이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남도 그렇게 생각하느냐예요.
장점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소심할 땐 단점이지만 신중할 땐 장점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단점이다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죠? 네, 내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는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소심이 제일 많은 거. 소심이 제일 많아요. 지금 보면 소심한 거랑 배 나온 거는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온 거에 비해서 키가 크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어느 한쪽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단점이 어디로 갈지. 자꾸 배만 보여요. 많이 맞지. 일단은 단점을 먼저 인식하면 이 단점을 개선할 방법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단점이 어떤 때 장점으로 사용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제일 잘 알죠? 네,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두 번째, 내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해요. 왜 적과 얘기하지 않을까요? 약점이 노출되니까요. 네. 일단은요,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본인의 단점을 드러내는 얘기들을 하시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친구를 많이 떠올린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친구래요. 그 이유는요, 너무 옆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얘기할 친구, 저 얘기할 친구, 저 얘기할 친구를 따로 두시라는 거예요. 정말 얘기하다 못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못하겠어요. 그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녹음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찾고 또 찾았는데도 없어요. 그러면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듣는 것조차도 중요하대요. 그만큼 얘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일단 사람과 얘기하는 게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예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저 앞에 나와서 쓰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대학 때 컨퍼런스가 아니라 공퍼런스였어요. 공부의 컨퍼런스여가지고. 나경원 씨는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예, 지금 겪고 있어서. 그래서요, 집에서 거울 보고 매일매일 혼자 얘기했어요. 네, 연습합니다. 계속 컨퍼런스 하는 거 연습을요, 전신 거울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집에서. 그래서 전신 거울을 놓고 했는데, 그게 자신감을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기의 가장 약점인 우리가 아까 갖고 있던 단점을 얘기하는 것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실수 최근에 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가 되게 많이 모르고 있는 게 3할대를 치는 그 타자가 굉장히 잘 치는 타자인가요? 예. 야구를 잘 몰라서. 3할 넘어가고 3할 정도면 잘 치는 거죠. 3할이면 10번 중에 3번 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네. 10번 중에 3번만 치면 우수한 타자예요. 10번 나와서 7번은 그냥 들어가죠. 그래도 우리 최고의 타자라고 하죠. 네. 우리는 그만큼 우리를 용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할만 쳐요. 네. 7번 잘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은 다 잘한데 나는 잘못한 것 같고, 나는 잘한 거,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사는데 나만 잘못 사는 것 같고, 이거 하나 틀렸는데 나는 뭐든지 다 잘 못하는 사람 같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확대 해석을 해요. 지금 틀린 거 하나를 틀린 거 하나, 뭐 30점점 치를 30점점8로 쓴 거 하나만 인정을 하면 쉬운데, 나는 숫자도 잘 못 써. 나는 이제는 계산도 잘 못해. 옛날엔 잘했는데 이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남들은 이런 거 숫자 치면 금방 잘하는데 나는 지금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쓰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죠. 자존감이 저 바닥에 가는 거죠. 성공을 확인하라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바로 이 파트예요. 내가 무엇을 성공할 수 있는지 확신하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전에 뭐를 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뭔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내가 발목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무릎은 몇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음식을 얼마나 잘 먹을 수 있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남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자기 칭찬에 인색해요. 아주 약해요. 그 이유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 같은 환경이면 살 수 있었을까? 마지못해 살지만 이만큼 살기가 쉬웠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나야처럼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살라 그러면 나만큼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온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한번 궁금해지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일단 제때 잘 우셔서 엄마가 주는 젖을 잘 먹었어요. 제때 기고 걷고 움직이는 걸 배우셨고요. 옷 입는 것도 배우셨고 밥 먹는 것도 배우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 나오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이 비 오는 날. 굉장히 우리가 성공한 거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는 법을 못 배웠을 뿐이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심리학의 커다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우울증을 가진 사람, 정신적으로 뭔가 자폐적 성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환자들 집단으로 뭔가 심리 상담을 하는 게 개발이 되다가 2000년을 딱 넘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긍정 심리학 쪽으로 관심이 돌아갔어요. 그 이유가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해서 올려놔봤자 정상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고 늘 행복한 사람이 한 1%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행복한지 보니까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데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하기예요. 그래서 매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해본 방법 중에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사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반응을 가는 거는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에다가만 반응을. 그러면 자꾸 부정만 키워요. 자꾸만. 그래서 긍정에만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너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해? 그럼 그런가요? 넘기고요. 너 진짜 잘한다. 그때만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연기하라는 게 있어요. 뭔가 가진 것처럼 연기해라. 있는 것처럼 연기해라. 내가 누리는 것처럼 연기해라. 내가 왕처럼 연기하면 내가 왕이 되는 길이 보인다고 하고요. 내가 가진 것처럼 연기하면 가진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선언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선언을 할 때 나는 주사 잘 맞고 직장생활 잘할 거다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연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념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되게 쉽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노라고 말할 때 길게 붙이지 않으면 돼요. 거절할 때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노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단어들을 선택해서 하시면요, 상대가 아무리 해와도 내가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아니야 오늘은 내가 좀 힘들고, 아니야 오늘은 내가 비가 와서 좀 안 되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뒤에다 자꾸 변명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을 갖는 최고의 그런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을 때만큼 자신감이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